지혜 처리를 뭐 처리 시기가 중요한데요. 그거를 꽃송이가 요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끝이 좀 안 필 때부터 하세요. 끝이 안 폈을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꽃이 한 80% 정도 피면은 끝에 안 폈잖아요. 그래도 돼요. 시작을. 그때부터 하셔가지고 그 수술대가 있을 때 그 보통 이제 아마 그 수술대가 떨어지는 거 하신 것 같아. 네, 맞아요. 예, 그럼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송이처럼 있을 때 그때까지 하시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더클이나 풀매트 쓰잖아요. 네. 그걸 1ppm만 하세요. 예, 그러면은 더클이는 걔가 4g이니까 물 40리터에 한 봉지 넣는 거고요. 풀매트는 10리터에 한 병.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알 섞기도 수월하게 해요. 근데 이제 농가들이 알 섞기 좀 더 쉽게 하려고 좀 늦게 하다가 다 흘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건 너무 위험해서 좋지 않다. 그래서 여하튼 그 시기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더클이나 풀매트 농도 가지고선 조절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 그래서 지배인 처리할 때 저희가 그 포도가 여기만 있는 게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딴 곳 캠벨이 있으니까 막 이게 일에 치다 보니까 이게 어우, 지배인 처리가 그래도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푸드 샤이는 제이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쪽 봐서 이제 샤인머스켓 밭인데요. 지금 이제 나무는 지금 어린데요. 그래서 일단 이 밭이 아직은 간발할 시기는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이거 수세 진단하고 뭐 이렇게 주지 연장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말로다가 설명을 해서 이제 간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샤인머스켓은 우리가 이제 개화기에 생장조절제, 지베렐이나 이런 생장조절제 이용해서 착립시키기 때문에 간벌의 중요성이 좀 약간 낮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캔베럴리 같은 경우는 수세가 강해서 꽃들이 현상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남원 지역은 수세가 강하고 그런 것도 한 가지 원인이지만 개화기 또 저온 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가 강한 밭은 일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수세를 낮출 수 있는 것은 간벌이 가장 좋다. 그리고 주지연장제를 활용해서 간벌을 한다면 농가께서 우려하는 어떤 수량 감소나 이런 것도 없이 간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캔베럴리는 이제 8에서 10mm였지만 샤인은 저희가 적정 수세를 한 11에서 13mm 정도로 봅니다. 이 직경을. 그랬을 경우 만약 이거를 자로 좀 재본다면 지금 이 정도 굵기면 한 13에서 한 14mm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 이 정도는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mm까지니까 근데 한 나무에 이런 신초가 30개가 있다면 가정했을 때 30개 있다면 한 13mm 이상 되는 가지 굵기가 한 반 정도 넘는다. 그러면 그 나무는 간벌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수세가 강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착립되고 나서 겹순이 수세가 세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업을 뭐 5회, 6회 또는 그 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지가 굵게 되면 간벌하는 게 좋고요. 간벌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무가 지금 현재 한 여기가 4m 정도인가요? 심겨져 있는 게 혹시요? 3m. 3m예요. 네, 3m. 지금 보면은 저쪽으로 이제 한 나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한 나무가 있고, 이제 이쪽에 한 나무가 있는데, 간벌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가운데 나무는 한 나무를 이제 베어버리는 겁니다. 이 나무를 벨 때는 가능하면 이거를 간벌한다 그래서 이 나무를 뿌리를 캐거나 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캐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지면에서 한 5cm 정도 되는 부위에다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톱으로다가 뭐 기계톱이나 이런 걸 해서 자르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부정화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5월, 6월 경에 그 발로 툭툭 차서 떨이펴 놓으면은 그렇게 한 2태 정도, 2년 정도 하면 거의 다 뿌리가 고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뿌리를 캐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이 나무를 많이 간벌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나무의 끝이 그럼 이 부분까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없고, 그럼 여기까지 빈 공간이잖아요. 이 빈 공간은 지금 옆에 나무에서 가장 바깥쪽에 자란 신초가 있어요. 사실 이거 지금 미리 가전적으로 해서 그렇긴 한데, 보통 이 나무를 우리가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포도잎을 본잎으로 15장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받으려면 이 신초 길이가 대략 180에서 약 19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많이 이런 180에서 190cm 정도 되는 길이가 양쪽에서 온다면 약 이 나무가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3m 또는
4m까지는 당년 한 해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지 연장지를 이쪽으로다 이제 수평으로다 이렇게 유인하게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만약 이걸 실제 감벌해서 오늘 이거를 작년에 자란 신초를 이 주지 연장지를 지금 바로 이렇게 수평으로 유인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갈라집니다. 이 부분이 수액이 다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 수평으로 유인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그 나무 포도 껍질을 한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 벗기라 했거든요. 그 시기에 수평으로 이거를 수평으로 이쪽에 잡게 되면은 그때는 수액이 다 흘러 놀아서 가지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쉽게 수평으로 가가지고 결속을 하면 수평으로 유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일 주지연장을 쓴다면 이 나무가 지금 한 180 정도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에서 180에서 3등분을 크게 해서 눈으로 끝에서 50cm 정도까지는 5, 60cm는 아상 처리 안 하고 그 아래쪽은 전부 다 아상 처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아상 처리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초를 보여드리면 지금 만약 아상 처리 한다면 이제 이 신초가 이쪽 방향으로 생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눈 위에 1cm 정도의 이렇게 아상 가위를 하셔도 되고 이런 가위를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힘을 이것도 꽉 쥐면 이게 가지 잘라지니까 이 손에 그 생달걀 정도 깰 힘을 다 싹 잡아주면은 여기에 흠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상 처리를 해주시면 신초가 대부분 싹을 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끝에 50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신초가 180이었으니까 한 3분의 1이니까요. 한 50에서 60cm 끝에는 아상 처리 안 해도 싹이 잘 트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래는 전부 해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180이라면 위에는 아상 처리 안 하고 나머지 눈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싹을 좀 더 틔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상 처리 한다 해서 싹이 뭐 30% 늘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물을 충분히 주면 싹이 트는데, 예를 들어서 수분 관리로다가 이제 90에서 95% 정도 싹을 틔운다면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 조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주 효과는 아니다. 발화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전정하고 나서 우리가 2월 말 정도에는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물을 적정량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좀 더 우리가 아상 처리하는 목적은 약간의 발화를 올리는 건데, 이 눈이 오래 싹이 안 트면 이 나무가 있는 한 평생 안 터요. 항상 2년생 가지에서 싹이 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주지가 쭉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작년에 여기서 싹이 안 텄으면 이 부분은 이 주지가 있는 한 신초가 계속 안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싹을 다 튀어낼 욕심으로다가 아상 처리까지 하는 거죠. 처리하는 게 이제 눈 앞에서 하는 예, 예, 거예요. 눈 앞에서요. 그 위치를 잘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그러면은 이 신초가 이렇게 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포도 눈이잖아요. 그럼 눈 위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옥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옥시는 막아주는 거고, 저 밑에서 뿌리에서 이제 올라오는 사이토키닌은 이쪽에서 잡히니까. 네. 옥시는 막고 사이토키닌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눈이 좀 더 발화율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뻗어나가는 방향 앞에서 예, 예. 그러니까 생장하는 방향 위에다가. 그래서 이 감벌은 이제 샤인머스켓 농가도 많이 이제 한 수령이 5년, 6년 돼서 가지가 굵으면 필요하고요. 캔베럴리처럼 이제 씨가 있는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 수세 그 수정 여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캔벨 농가들은 좀 꽃더리가 많이 오는 밭이 있다면 감벌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수세를 안정시켜서 창립을 잘 시킬 수, 수정을 잘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배린 처리할 때 꽃이 다 피지 않은 상태에서 담그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해봤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돼지 꼬리처럼 다 똘똘똘 말라 올라가요. 처음에는 수정이 잘 된 것 같은데 한 3일, 4일 지나고 한 5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돼지 꼬리처럼 말라 올려가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꽃이 다 만개가 했을 때, 진짜 만개가 했을 때 담가야만이 얘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3년, 4년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씀들 좀 하셔서 네. 저희도 이거 조사를 해보면, 네네. 그럼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하면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꽃이 하나도 안 핀 걸 해보셨냐, 혹시?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꽃이 하나도 안 핀 거를.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1차 지혜 처리할 그 시점에 보면
꽃이 다 핀 것도 있지만 내 밭에 꽃이 안 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거를 100개 정도 모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보면요. 몇 송이나 정상적인 송이가 될 것 같아요, 혹시요? 꽃이 하나도 안 핀 거를 많이 처리한다면. 한 50%? 네? 50%? 50%는 정상이 된다. 네. 네. 되지 않을까요? 보통 한 60% 정도는 멀쩡해요. 그리고 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이 다 핀 거랑 아까 80%핀 거랑 이 시간차가 얼마나 있겠냐요, 사실은 또. 이게 뭐 이틀, 3일 차이 나지 않거든요. 예. 불과 뭐 반나절, 하루 요 차이예요. 그래서 생육기간 차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꽃을 뭐 100% 핀 거, 75%, 50%, 25, 0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요. 분명한 것은 꽃이 다 피면 다 필수록 아까 말씀하신 뭐 송이 쪽이 휜다든지 그런 비율은 적어요. 적은데 개돌도 한 15% 나와요, 사실. 예, 그리고 만약 꽃이 하나도 안 폈다. 글로 가면은 높아요. 높아서 개돌이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좀 더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농가들이 저거를 늦게 해서 아까 같은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송이가 안 달리는 거, 포도알이 안 달리는 거. 그런 거를 위해서는 그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도 알이 있을 때도 이거는 이 포도알은 어저께 떨어져서 수술 때가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술 때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많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돼요. 예, 경향은 좀 높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고 꽃이 다 핀 걸 해도 그런 장애는 나온다. 실제 봐도. 예,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끝말림이 그러면 장애인 거예요? 그게 이제 생리장애인데 그게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안 말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다 폈을 때인 게 분명히 확률은 낮아요. 그런 확률은. 근데 아예 안 나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100% 안 핀 거 해도 60%는 멀쩡하더라. 그리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시차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서 크게 뭐 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준은 보통 75% 피면 하라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거 이렇게 하고 아까 더크리나 풀매트를 1ppm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알수있게 탄절 수월해요. 우리 그 포장도 그렇게 해보니까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알수있게 때 수월하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포도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시기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수술 때가 있을 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혜의 관계는 저희가 5월 달에 한번 다시 찍을 거예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좀 이제 또 하나 좀 약간 말씀드리면 그 잔알 있잖아요. 네. 그 잔알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요? 물 관리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게 밀접해요. 물 관리 두 번째고 지혜체를 너무 허술하게 들어요. 꼼꼼하게 안 해서. 왜냐면 그냥 보통 농가들이 무슨 그냥 컵 가지고도 하지만 컵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만약 컵 가지고 하려면 포도송이 담궈서 한 2, 3초 흔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안 묻어요. 실제 이렇게 넣었다 빼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계가 있잖아요. 윙 소리 나는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이게 꽃송이라면 한 2, 3초 정도 있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윙해서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왜 아침에 머리 감을 때 그 샤워부스를 이렇게 물 적시잖아요. 이거 한 번 하고선 샴푸하지 않잖아요. 서너 번 하잖아요. 잘 안 젖으니까 거품이 안 나. 똑같은 거예요. 이 꽃송이도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지혜를 충분히 묻히면 잔알이 확 줄어요. 왜냐면 이런 호르몬은 개가 있음으로써 그 자체적으로 과일이 커지는 게 아니고 양분을 가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송이에서 어떤 꽃은 묻고 안 묻고선 안 묻은 애는 양분을 못 가꾸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이 작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2차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2차 처리도 같은 송이에서 어떤 거는 작고 크고 섞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 2차 처리를 너무 그냥 또 건성을 해서 그런 거예요. 2차 처리도 꼼꼼하게 한 2, 3초 이렇게 윙 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거 지혜 처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시기랑 농도랑 그 한 2, 3초 해야 된다. 이것만 지키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바꾸어야 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잔안을 뭐가 부족하다 막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그거 아니고 제적이는 생조제 처리를 너무
너무 허술하게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됐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감벌은 예. 보통 농가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한 2년 있다가 보통 통상적으로 다 감벌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수세를 봐갖고 뒤에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뒤에 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약하다 싶으면 좀 더 얘를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감벌.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밭을 수세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저는 그거 나쁘다고 봐요. 왜냐면 수세는 내가 2월 달에 전장할 때 전부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올해는 이 수세를 갈 거야. 그리고 똑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 그러잖아요. 뭐 아까 생주제 처리도 수세가 세면은 약하게 하고 그러면 약하면 세게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깨에다 통을 몇 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로만 그러지 실제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 저 그런 놈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센 놈, 약한 놈에서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제가 보면 약간 수세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전 그냥 아, 저건 저렇게 안 할 거야.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수세는 2월 달에 똑같이 맞춰놔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작업을 했는데 표시도 확 나고 잘 해놓은 그런 밭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수한 거예요. 저는 이런 밭도 괜찮다고 봐요. 내가 서투르지만 내가 작업을 하면 어떤 일정한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일단 해놓으면은 인위적으로 해냈다는 거는 차이가 나니까 자연적으로는 들쑥날쑥하지만 인위적으로 했다는 건 그런 게 편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원을 우리가 사람이 관리하는 거니까 수세는 같다고 보셔야 돼. 뭐 어떤 건 세고 낮고 이건 아니고. 나무 밭 전체를 보통 저희는 캠벨을 심으면 그러니까 2년차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 나무를 감벌을 보통 다 이렇게 해야 무조건 조금 좁게 심었다가 다 파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쪽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정상적인 2년차 수확하고 나면 다 뽑아내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다 뽑아내요. 그리고 나서 연장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나무가 잘 못 자라고 좀 약한 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감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세를 진단해서 하는 거지. 예, 뭐 연생에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보통 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길래. 근데 저는 감벌해놓는 농가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보통 밀접하게 아니요, 촘촘하게 심어요, 여기는요. 얼마나 심어요, 저는? 거의 두개 원래 2m 70인데 거의 뭐한 두세 개씩. 2개 더 들어가야 된다. 거의 뭐 두 개, 세 개씩 심죠. 네. 한 번 한다 생각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씩 캐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연장 캐내긴 캐내요, 네. 그런데. 네. 해야 돼. 아, 왜냐면 역시 멜론에게 그게 안 캐내가지고 막 꽃더리가 오는 것도 있거든요. 못 캐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넓게 심으라 그래요. 한 주에 맞아요. 수량이 적더라도 그래야지 이게 되지. 아, 내가 저 캐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유, 내내 하나만 더 가지. 그러다가 화진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심을 때 3m 이내를 심는 건 좀 그렇다. 삽목 나무라도, 삽목이라도 한 3m 정도는 심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한두 해면 다 차버리거든요. 근데 욕심이 이런 거잖아요. 무조건 수확을 쳤다가 많이 또 빡 하기 위해서. 치러오려고. 예,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차 싶으면 꽃들이가 와서. 그래서 저는 캠베럴리 농가분들은 감벌을 좀그 수세 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안정적인 생산을 하려면. 여기 수세는 어떤 것 같은데요, 저희 거는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까 캠벨보다 훨씬 좋은데요. 근데 눈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13개 네. 맞추시면 돼요. 아, 13개야? 예, 이것도. 이것도 13개 맞춰야 되고, 네. 그리고 포도잎도 크게 키우세요. 너 작게 피울 필요 없어요. 예, 어디 가면 또 조그만 거 있는데 그런 건 없다. 뭐 이만해야 된다, 포도잎이. 예, 그렇게 하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을 이게, 네? 눈들이 이렇게 비돌아가고 저희들, 이게 원래 밑으로 이게 내려가야 된다면서요, 얘가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은데, 이제 신초가 이렇게 밑으로 큰 애들 있어요, 이렇게.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럼 얘를 들어올리면 끊어서 못 들어오면 네, 놔둬야 돼요. 요런 애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애가 적어요. 예. 아, 그리고 어쩌다 하나 나오면 그냥 그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 제거하세요. 솎아내죠. 뭐. 예, 다 그런 게 아니니까. 걔를 이렇게 들어올리면 끊어져서 절대 걔는 포기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이 샤인은 포도잎이 9매 나올 때까지 건드리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인할 때도 샤인은 포도잎이 9매 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도 이렇게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살짝만 이렇게 벌리셔야지 새거 되면 떨어져 버려요.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샤인도 이렇게 똑같이 두는 전정해서 네. 이렇게 받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예. 도는 전지 하셔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샤인이 캔베럴리보다 꽃송이가 적게 물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꽃송이를 아주 적게 물어서 생산을 못했다. 그런 농가들은 한 해 정도는 그냥 세눈 하라 그래요. 왜냐면 한번 수확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작년에 잘 수확을 했으면 그냥 두 눈 하시고, 내가 작년에 빈가지가 많았다. 그러면은 한 해 정도는 세눈 해서 수확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이듬해부터 다시 두 눈 전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샤인이 유럽종이라서 꽃송이 비율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캔베럴리는 한 신초 100개 조사하면 꽃송이가 18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샤인은 한 120개, 130개 요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샤인은 꽃송이가 좀 적어도 그걸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한 송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양보다는 많이 달리거든요. 그 양보다. 저는 착과량만 농가장께서 맞추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포도는 아니다. 근데 그걸 안 맞춰버리니까 이제 당이 안 올라가고, 그러다 막 여러 가지 뭐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 착과량만 맞추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포도는 아니다. 숨치는 게 어렵더라고요. 숨치는 게 진짜 이게 세력이 너무 세놓으니까 이게 일주일 지나면 차야 되고 일주일.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자 이제 곁눈도 엄청 많이 커요. 따내면 또 잘. 여기 첫 번째 순재기를 언제 하죠? 샤이는? 본잎을 얼마일 때, 몇 매일 때 순재기 하죠? 저희 12입. 12잎? 예. 그러면 그 이상이 되면 겹쳐요, 혹시? 근데 이제 마디가 웬만큼 아무래도 겹치죠. 겹치진 않아요. 겹쳐요? 근데 예. 거의 거의 겹쳐지죠 이제. 아니, 안 겹치는 공간이 있으면 한 대입 더 가도 되고, 겹친다면 뭐 12입도 괜찮습니다. 12입. 그 대신 이게 하우스니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오픈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닿게 하세요. 이렇게 뭐 오픈할 필요 없거든요. 오픈하면 여기가 더 더워요. 이렇게 햇빛 들어와서. 네. 응달되게 이렇게 딱 네, 겹쳐. 서로 겹치게요. 네. 그거만 하시면, 그거 하고 이제 결국 이제 뭐 작년에 많이 흘러서 당도도 좀 있었겠네요. 야,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요? 근데 네. 착과량만 맞추면 그렇게 해볼만 해요. 네, 아주 어려운 적은 아니고요. 그 알속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그 영상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농도를 잘 맞추면 평소보다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